자, 이제 그 남북에서 이제 그 우리 민족거리는 결국은 미국을 배제해서 미군 철수시키고 해서 남한의 이제 어떤 군사력을 약화시키자 뭐 이런 얘기인데 참 여기에 대해서 다 알면서도 이렇게 그 같이 장단에 춤추는 사람들이 참 답답한 일입니다. 자,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다 하럭기라고 북한의 이제 신좌파 이제 학자인데 바로 서동만 국정원장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 양반이 북한의 정체성을 유격대 국가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현재 북한의 권력의 최상부는 전부 유격대 출신들입니다. 유격대 출신 또는 그 후손들입니다. 2세, 3세. 김채 이 사람들이 저거 유격대들이 오진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전령이었습니다. 10몇 살짜리 전령이었고 이런 식으로 이 당시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현재 북한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바로 유격 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권력 집단의 정당성은 항일 유격대에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나오는 겁니다. 전적으로. 다른 이제 연안파라든가 소련파라든가 다른 공산 독립운동 내지는 공산주의 운동을 남로당도 있었고 다 제거됐습니다. 50년대, 60년대. 그래서 오로지 유격대 출신 김일성 파만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권력의 정당성은 바로 이 유격대에서 나옵니다. 유격대 활동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로 연결되는 겁니다. 처음에 3대 세습 얘기 나왔을 때 아무리 북한이 이상한 나라라고 하지만 세상에 20대짜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김정은이한테 권력이 넘어가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은. 근데 북한을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김정은이 한테 세습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왜? 이 권력의 정당성이 유격대인데 유격대의 대장은 김일성이거든요. 이건 아주 이 권위는 확고부당하기 때문에 더욱이 여기 많은 사람들이 글도 모르는 걸 이 김일성이 글까지 가르쳐 주면서 이 유격대를 이끌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단순한 리더 정도가 아니거든요. 완전히 완벽한 리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어떤 껌뻑 죽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김일성 일가의 권위가 북한에서는 이거는 불가침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김정일, 김세습, 김정은도 세습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여기 2세, 여기 3세, 2세, 3세 중에 누가 감히 주석 자리, 이 승계 자리를 노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게 봉건적 정당성이거든요. 이게 유격대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괴물이 지금 우리 위에 있는 겁니다. 참 이게 같은 민족이 이런 괴물에 2천만 우리 같은 민족이 그런 괴물의 그 치하에 있어서 지금 굶어 죽고 맞아 죽고 강대 그 수용소에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 딱한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이걸 알고 여기에 이제 이를 북한을 어떻게 달랠 것이냐, 거기에 대화를 하자, 뭐 아니면 계속 고립 정책으로 나가자,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북한에 대한 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이게 뒤에 글씨 보시는 거 보면 이게 헌법 서문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김일성, 김일성 동지, 김일성. 이게 개인의 무슨 헌장이지 이게 어떻게 한 나라의 한 국가의 헌법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김일성 헌법이라는 겁니다. 이제 2012년 개정이 됐는데 이제 김정일 동지가 들어가시네요. 세계에서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조폭도 이렇게까지는 노골적으로 안 합니다. 좀 민망하잖아요. 이런 괴물 같은 이제 김일성 민족이란 말까지 씁니다. 공식적으로 한민족이 아니에요. 김일성 민족입니다. 태양민족, 이명 태양민족. 누가 분단을 획책하는 겁니까? 이게 참 이 선군 정치라는 게 사실 군을 앞세운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일제 때 군국주의가 이겁니다. 군국주의가 뭡니까? 군이 앞에 나서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군국주의 아닙니까? 일제 때 했던 거 아니에요. 군관민 일체, 군이 제일 앞에 있지 않습니까? 군국주의거든요. 세습제고, 봉건제고.
국가를 사유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가라는 건 퍼블릭이고 이게 공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사적인 겁니다. 이 김일성 일가 조금 더 확장해봐야 아까 항일 유격 때 참여했던 그 가족들, 그 권력 집단의 사유물인 겁니다.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참 딱한 일이죠. 그래서 아까 통일방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뭐 이런 북한 뭐 여러 나왔지만 다 소용없는 얘기들이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이 한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싫든 좋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상당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저 북한이 저 체제가 와해돼서 좀 더 북한 주민과 이해관계가 같이 하는 그런 체제가 들어선 다음에 그 체제와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이런 쪽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게 그렇게 우리 욕심대로 될지 어떨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흔히 이 북한에서 예컨대 그 어떤 새로운 체제 김정은이 아니라 또 다른 체제가 들어설 경우에 그 체제는 친중이 돼서 중국에 붙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하시는데 그 점은 걱정이 없답니다. 제가 뭐 전문가라서 그 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직접 들은 말씀에 의하면은 중국은 지금 티베트나 여기만 가지도 골치 아프고 해서 단순히 중국의 적대적이지 않은 정권이 들어서면 그걸로 만족을 하지 절대로 북한이라는 나라를 식민지화든가 자기의 국토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그런 생각은 안 한답니다. 왜냐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으니까. 항상 이해관계를 따져서 판단할 때 가장 정확할 수가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현대 사회에 와서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그만 나라조차도 이제 안 되는데 북한은 그래도 꽤 큰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민족 의식이 다 있어서 그를 못 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일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건 대한민국에 관한 통일밖에 안 된다. 그건 뭐 너무나 자명한 말씀 아니겠나 싶습니다.